여러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그 격동의 시대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요동치던 그때, 한 인물은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위태로운 운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죠.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한때 백성들의 희망이라 불리며 미역을 자처했던 군주가 어떻게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한 장수가 고뇌 끝에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격동의 물결 속에서 한 개인의 치열한 내면 갈등과 위대한 결단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변혁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한 인물의 선택과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시죠. 신라 말, 한반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수도 경주는 이제 폐허가 된 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죠. 끊이지 않는 가뭄과 흉년, 그리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수탈에 지쳐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라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이 마치 들불처럼 봉기했고, 이 혼란을 기회 삼아 각 지역의 강력한 호족 세력들이 마치 버섯처럼 솟아나 저마다의 깃발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며 각축을 벌이던 시절이었죠. 이처럼 천년 왕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후삼국 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이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서 두 명의 거물급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합니다. 자신이야말로 미래를 구원할 미륵이라 자처하며 새로운 왕조를 꿈꾸던 궁예, 그리고 신라에 맞서 옛 백제의 부흥을 강력하게 외치던 카리스마 넘치는 견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용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함께 어렴풋한 기대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운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왕건입니다. 왕건은 지금의 개성인 송악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력한 호족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었죠. 어린 시절부터 송악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넓은 세상을 꿈꾸었을 왕건의 눈빛은 분명 남달랐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왕융은 일찍이 송악 일대를 장악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뛰어난 외교술로 주변 세력의 견제를 피해 나갔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던 송악의 항구에는 수많은 무역선들이 드나들며 진귀한 물품들을 실어 날랐고, 이는 왕건의 가문이 단순한 지방의 세력을 넘어 막강한 경제적 기반과 함께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갖출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풍요롭고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왕건은 자연스럽게 해상 세력의 이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능숙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쩌면 이 혼돈의 시대를 잠재울 단 하나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신라의 뒤편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왕건은 바로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올 운명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잔혹한 폭정을 숨긴 궁예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과연 왕건은 이 위태로운 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왕건은 이제 궁예가 세운 후고 구려의 중심에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지략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희망찬 미래가 아니었죠. 오히려 점차 광기로 물들어가는 군주의 냉혹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때 백성들의 염원을 모아 미륵불이라 불리며 새로운 나라의 희망을 꿈꾸게 했던 궁예는 권력의 정점에서 그만 잔혹한 폭군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들었고 관심법이라는 기묘한 명목 아래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며 무고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원은 곧 역모로 비춰졌고 궁예의 눈을 피해 숨죽여야만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 전역에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끝없는 착취와 가혹한 세금으로 피폐해져 갔고 궁예의 폭정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죠. 더 이상 희망의 빛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마저 하나둘씩 숙청당하거나 혹은 더 이상 궁예에게 기댈 수 없음을 깨닫고 등을 돌리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후고 구려의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오직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건의 주변에는 그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진정한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싹트고 있었죠. 오랫동안 왕건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전장을 누볐던 용맹한 장수들, 즉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같은 핵심 인물들이 더는 폭군 궁예의 만행을 자시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왕건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으니 저희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절박한 외침 속에는 오직 왕건만이 이 혼돈을 수습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건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때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을 배신하고 왕좌에 오르는 것은 그에게 있어 결코 가벼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궁예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충신으로서의 도리와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대의 명분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과연 폭군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충성일까요? 아니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역사의 불운일까요? 거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이던 순간 왕건의 눈빛은 비로소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장수들은 왕건의 결단을 확인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했고 마침내 폭군 궁예를 몰아낼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궁예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에 도취되어 주변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결국 그는 왕건과 장수들 그리고 폭정에 지친 백성들의 뜨거운 염원 속에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때 스스로 미륵이라 칭하며 백성의 희망이었던 군주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던 중 백성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예가 사라진 자리, 혼란에 빠졌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왕건은 백성과 신하들의 뜨거운 추대와 염원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려 건국을 선포하는 그 웅장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뇌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장한 각오와 희망이 교차했죠. 그는 더 이상 잔혹한 폭군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울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로써 천년 신라의 그림자를 벗어나 한반도에 약 500년간 이어질 새로운 역사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까? 왕건이 마침내 고려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던 그 웅장한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한 왕조의 시작을 넘어선 깊고도 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고통과 간절한 염원, 그리고 한때는 희망이었으나 결국 폭군으로 변모한 궁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고뇌했던 한 인물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극적인 절정의 순간이었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내면의 갈등은 실로 처절했을 겁니다. 충신으로서의 굳건한 의무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백성을 향한 연민 사이에서 수없이 번민하고 밤잠을 설쳤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개인의 안위와 충성심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공동체의 안녕과 미래를 택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숭고한 선택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빛나는 표본이 되었답니다. 궁예의 포갑적인 통치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왕건의 등장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단비와 같았을 겁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히 권력의 자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물리적인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이들에게는 자유를, 끝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고려의 건국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외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보듬으며 모든 이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왕건의 확고하고도 비장한 의지가 담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적인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단순히 통치에 대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왕건이 보여준 결단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용기와 굳건한 결단을 내려야 비로소 역사의 수레바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의 보고와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폭군 궁예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뇌했던 왕건의 삶 속에서 그 묵직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포갑적인 공포 통치 대신 모든 일을 아우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을, 분열과 극심한 갈등 대신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천년 신라가 남긴 오랜 숙제이자 깊은 상처였던 지역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을 해소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호족 세력들을 현명하게 아우르며 단단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 밤낮 없이 애썼죠. 이러한 그의 지혜롭고 끈기 있는 노력은 고려가 약 500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굳건한 정신적 물리적 토대가 되었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은
언제나 또 다른 시대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법이죠. 폭군 궁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깊이 고뇌하며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왕건의 이야기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네. 폭군 궁예의 그림자 아래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왕건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확히 구현하여 마지막 회차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왕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권력 교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혼란과 격동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의 덕목과 가치를 선명하게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깊은 고뇌와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찬란한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인물의 선택이 그저 한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아우르는 거대한 흐름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왕건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단순히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고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이는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등대가 길을 밝히듯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이었을 겁니다. 왕건은 자신의 안위나 개인적인 영달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과 새로운 시대의 염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의 결단은 단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을 넘어 분열되었던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묶고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위대한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 아래 지역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용하며 약 500년이라는 실로 장구한 시간 동안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나 정치적 수완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왕건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우선하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요? 왕건의 고뇌와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할 지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천년 신라의 몰락과 함께 찾아왔던 혼돈의 시대는 왕건이라는 한 인물의 위대한 결단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했죠.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종말이 언제나 또 다른 시대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법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폭군 궁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깊이 고뇌하며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왕건의 이야기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며 어떤 지혜를 선물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소중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